오늘 이제 공개방송 내용의 제목은 파티는 끝났다. 월 116조 원 공격적 양적 긴축을 시사했다. 장기금리 상승 압력 시장 패닉오나. 즉 미연준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3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원래는 6월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규모를 이제 늘려가는 것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게 이제 회의록 3월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니 기준금리 인상하는 폭도 좀 0.5포인트씩 올리고, 그리고 이제 6월에 한다던 그 보유자산 매각 규모 늘리는 것을 5월서부터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다더라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을 줄이는 그 폭을 더 늘릴 것 같아. 이제 좋은 시절 끝났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쳤다고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팍팍팍 막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 규모도 팍팍팍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급속도로 줄이면서 실물경제 개선세가 나타나던 걸 죽여버리고 금융시장 다 죽으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죠. 힘들게 애써서 살려놓은 미국 경제가 지금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개선되는 선순환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미국의 고물가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 죽어라, 미국의 금융시장 죽어라, 그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늘리거나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려놓은 놈, 좀 더 건강하게 선순환되는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단축되지 말라고 이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폭도 늘리고 또 보유자산 매각 규모도 늘린다는 거죠. 2015년에서 201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여기에 검정색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5년에 0.25% 수준에서 2018년에는 2.25% 수준으로 증가되게 됐고, 그리고 2019년 08월 전까지는 지금 미연준이 한다는 것과 같이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 규모도 대규모 매각을 진행했었던 그러한 시기예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 배포되고 있는 시장의 공포심을 만드는 공포, 뉴스만 보게 되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그 공포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파티는 끝났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하는 규모를 늘리면 시장은 끝났다. 실물경제 개선세는 침체될 것이다. 미국의 건설업 GDP는 위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뭔 놈의 헛소리를 나불대는 겁니까? 건설업만 그럴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했었던 그 시기 제조업 GDP도 올랐어요. 무슨 헛소리를 망발을 만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가 하방 베팅으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나부랭이들이 헛소리를 또다시 짓거리고 있는 거죠. 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까? 건설업 GDP에는 땅을 매입하고 여기다가 뭔가 직접 빌딩을 만들던 주택을 만들던 이 관여하는 건설 기업들의 GDP만 여기에, 영업이익만 여기에 잡히게 돼요. 여기에 건설사로부터 선 주문을 받고 미리 선납금을 받고 물품을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독일에 납품해라, 야 철근 갖고 와라, 시멘트 갖고 와라, 거푸집 갖고 와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제조업 GDP로 잡히게 되게 되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리고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경기,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죽지를 않았다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미약하게 남아도 선순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건설업 GDP가 증가되고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GDP가 증가되게 된다. 요거는 얘네 둘에 관련된 얘기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을걸요? 부문되죠. 글로벌 원유 가격이에요.
2015년도서부터 2020년 코로나19 발생되기 직전까지, 정확히는 2019년 08월까지 미국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렸고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하면서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실되는 조건이었죠. 이런 경우에 앞서서 봤듯이 건설업 GDP, 제조업 GDP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저 두 개에만 국한된 걸까요? 현재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제한된 수요를 미국에서 충족시켜주고 있는 중이에요. 즉, 향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말든, 보유자산 매국 규모를 늘리든 말든, 러시아산 석유나 원유가 공급되던 곳에 미국은 자기네 거를 팔게 되면서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는 짭짤한 돈을 벌게 돼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더라도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 원유 가격도 올라갔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여기 원유 가격에 녹색선으로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갑자기 뭔 말입니까? 뉴스에서 봤던 얘기예요.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 3나노 만들었다는데 기술 수명주기가 바뀌게 되면서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게 된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 이게 바로 수명주기고, 사회과학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통용돼서 신뢰성이 검증된 방법론이죠. 근데 다만 이 수명주기론을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과 금융 부문의 경제 부분에 접목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재권이에요. 수명주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태동기를 넘어선 지표가 제일 위에 쇠퇴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돼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이 파란 화살표로 나타낸 기간이 하락 추세가 진행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었죠. 원유 가격은 하락세, 고점대가 낮아지고 저점대도 낮아지는 하락세가 진행될 뿐이 없는 조건 속에서도 앞서서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 미국의 건설업 GDP가 증가하고 제조업 GDP가 증가하던 시절 이에 연동되어서 하락 추세 속에서도 반등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니, 어떠한 지표값이 하락세가 진행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포심을 만들게 되게 되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가 상승하게 됐을까? 지금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늘리게 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근데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는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어떤 조건에 와 있을까?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2015년에서 2019년 8월까지 미국 경제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에도 제조업 GDP, 건설업 GDP, 원유 가격마저 상승세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업이익이에요. 미국의 기업이익이 증가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라면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던 대규모 보유자산이 같이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되더라도 미국의 기업이익이 증가되게 되고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이익이 증가되게 되니 이들의 합인, 건설업 GDP, 제조업 GDP, 글로벌 원유 가격마저 들썩이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미국의 기업이익이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함께 진행돼서 시중 유동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일 때 미국의 기업이익이 상승할까? 지금 그런 조건에 와 있을까? 아닐까?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앞에 있는 공포심을 만들게 되게 되는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원인이 미 연준이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폭도 늘리고 보유자산 매각 시기도 앞당긴단다. 그것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계속해서 폭락한 거고 파티는 끝났어. 다 끝난 거야.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미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내용,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공개방송을 꾸준히 참여를 해주신 분이라면 이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뭐? 라는 것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공개방송을 꽤 오랜 기간 함께 참여를 해주셨다는 거가 되겠죠.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은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경제가 아닌 부동산 경제예요. 글로벌 경제의 핵심인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경기의 호순환으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에 따라 같은 시기에 움직여 왔다는 것을 수년 동안 2018년 06월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진척도를 공유해 왔죠. 반드시 필패할 수 없는 정책을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은 2017년을 회복하기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말에 와서야 4년여가 되어서야 2017년 새로운 정책이 진행되기 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색도 없다는 것, 경제지표로 확인되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지 되겠죠. 자,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조건일 때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선순환이 진행되는 기간일 때 미국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고 미 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동시에 매각하게 되더라도 기업이익이 증가되면서 건설업 GDP, 제조업 GDP, 글로벌 원유 가격도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확인했고, 자, 2015년에서 2017년 얘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예요. 글로벌 부동산의 호불경기에 따라서 최대 상한 수준이 220만 채 또는 하한 수준이 80만 채, 여기서 변동 범위에 따라서 호경기일 때 불경기일 때 왔다 갔다 해왔는데 2008년도에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진행되게 되면서 역사적 하한 수준을 이탈한 채 연간 40만 채 수준까지 반토막이 나게 됐죠. 이 기간이 일정 기간 누적됨에 따라서 실질 주택 거주 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고 2015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는 것은 역사적 하한 수준에서 중간 수준까지 회복하는 이러한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에 선순환이 진행되게 되게 되면서 건설업 GDP가 상승하고 건설기업에서 대금을 받게 되는 제조업 GDP도 증가되게 되고 원유 가격도 반등세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현재 이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변동 범위의 중간 정도에 와 있어요. 현재 조건이 미국의 부동산 호순환 기간이 마감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미국의 기업 이익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규모가 동시에 증가되게 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더라도 미국의 기업 이익은 증가세를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건설업 GDP, 제조업 GDP가 증가가 되게 되고 글로벌 원유 가격도 다시 꿈틀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어요.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